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로 성공적인 투자를 꿈꾸고 계신다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가 낙찰받은 그 집에 내 투자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경매 탐정일에서 그 숨겨진 위험들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드디어 원하던 그 부동산을 낙찰받았습니다. 너무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 딱 열었는데 과연 누가 살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투자를 천국으로 이끌 수도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내보내면 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통째로 삼켜버릴 시한폭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미스테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탐정 수사의 첫 번째 단계, 바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그 정체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사실상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좋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고 안전한 경우는요, 경매 서류에 나와 있는 채무자랑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일 때입니다. 이러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낙찰자인 여러분한테 대항할 권리가 전혀 없는 그냥 내보내면 되는 명도 대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다르다?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탐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첫 번째 시나리오가 왜 그렇게 안전하냐고요? 바로 혼동이라는 아주 재밌는 법률 원칙 때문이에요. 되게 간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집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그 집의 세입자일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는 절대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첫 번째 단서에서 채무자랑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 것만 확실하게 확인했다? 그럼 일단 한숨 크게 돌리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여러분의 소유권을 침해할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요. 자, 이제부터 상황이 슬슬 복잡해집니다. 만약에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채무자의 배우자나 부모님 아니면 자녀 같은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는 수사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가장임차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가짜 세입자 행세를 하는 거죠. 이게 아주 클래식한 수법인데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가족을 세입자로 위장시켜서 보증금이라도 어떻게든 챙겨보려는 속셈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원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가족 간의 계약은 엄청나게 의심하고 진짜 돈이 오갔는지 계좌이체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00% 가짜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계약했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바로 그 작은 가능성 하나가 낙찰자를 아주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낙찰자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교묘한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앙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처음에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법원에 저 보증금 주세요 하고 배당 요구를 해놨어요. 그걸 본 여러분은 생각하죠. 다행이다. 내 낙찰금에서 저설한 보증금은 법원이 알아서 주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입찰가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경매 바로 전날 아니면 당일 아침에 이 세입자가 갑자기 배당 요구를 싹 취소해버립니다. 그 순간 보증금을 줘야 할 책임이 법원에서 바로 낙찰자인 여러분에게로 통째로 넘어오는 겁니다. 상상이나 되시나요? 1억 5천만 원,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투자금 외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빚이 갑자기 내 어깨 위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투자 기회라고 믿었던 그 선택이 정말 말 그대로 단 하룻밤 사이에 내 재정을 파탄내는 최악의 악몽으로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재무는 이거죠. 그럼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느냐?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끔찍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탐정의 필수 도구, 바로 그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보죠. 첫째, 소유자가 직접 산다. 리스크 낮음. 등기부 확인만 잘하면 됩니다. 둘째, 가족이 산다. 리스크 중간. 가짜 세입자일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소송 비용까지도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리스크 높음. 이때는 정말 경매 당일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배당 요구 철회라는 함정을 피하는 방법 딱 한 가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경매에 참여하는 바로 그날 아침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내 사건을 찾아서 문건 접수 내역 탭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그 목록을 내 눈으로 직접 샅샅이 훑으면서 배당 요구 철에서 이 5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서류가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경매에서 빠져나오세요. 절대 입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서류를 딱 봤는데 제일 중요한 보증금 액수 칸에 알 수 없음, 즉 미상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진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첫째, 공색 서류를 다시 한번 파고드세요.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 모릅니다. 둘째, 발로 뛰어야 합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주변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넌지시 물어보는 거죠. 셋째, 타임머신을 타야 합니다. 그 임차인이 이사 왔을 당시에 전세 시세가 어땠는지 과거 데이터를 추적해서 보증금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등기부를 분석해서 당시에 잡혀있던 대출금 같은 걸 보고 과연 고액의 보증금이 들어갈 재정적인 틈이 있었는지 이걸 분석해보는 거예요. 경매, 분명히 잘만 하면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는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화려한 이면에는 내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 뒤에 숨겨진 진짜 리스크를 파헤칠 준비, 여러분은 진정한 탐정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